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치아를 책임질 방랑 임플란트 TV의 김유경, 이상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임플란트라는 게 정확히 뭐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플란트. 임플란트란 치아의 기능과 신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치아 대체용 인공 매식물입니다. 임플란트 수술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방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시기에 따른 분류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아를 빼고 난 다음에 연조직과 경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아무는데 3, 4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3, 4개월 뒤에 식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술이 있고요. 연조직만 아문 상태에서 바로 수술이 들어가는 조기 식립도 있고요. 치아를 빼자마자 그날 바로 다시 수술을 하는 즉시 식립이 있고요. 넉 달 이상 지나서 고루수가 좀 많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리식 수술이나 또는 연조직 이식술을 동반해서 수술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으세요.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항상 현대인이 바쁘잖아요. 빼자마자 수술을 하시면 아무래도 최종적인 수복물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그 치아를 뺀 자리에 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고, 뺀 자리에 고리식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변 조직들을 최대한 제 위치에서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수술하실 때 시기 말고요,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다른 요소가 또 있을까요? 환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현재 고리 질과 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한 번에 바로 심어서 뼈이식을 동반해서 심는 경우가 있고,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뼈이식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기다린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두 단계로 나뉘어진 임플란트 식립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면은 절개를 하고 하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요. 그렇죠.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에도 잇몸을 절개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인데,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안쪽에 골 조직을 노출시켜서 뼈의 양이나 부피, 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치유에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환자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시간을 오래 할 수 없는 분, 또 피가 많이 나시는 분,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기 때문에 지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절개를 하지 않고 무절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술 전에 연조직의 양이나 뼈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나중에 올라간 상부 구조물인 보철물을 고려해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철물의 분류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연 치아랑 거의 같은 모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일반 임플란트 수복물이 있고요. 틀니 대신에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상부의 틀니를 좀 더 튼튼하게 또 잘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틀니용 가철성 임플란트 보철이 또 있고요. 움직이지 않는 틀니, 치과에 오셔서만 꼈다 뺐다 하실 수 있는 6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하는 고정성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새 가장 핫하죠. 가이드 서저리라는 게 있는데, CT라는 촬영을 통해서 3차원적인 정보를 얻어내서 또 스캔을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려는 위치나 각도를 예측을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요새 새로운 수술 방법 중에 하나죠.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뼈이식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뼈이식이라는 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부족한 부위의 뼈를 보강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흔히 임플란트를 땅 위에 나무를 심는 거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땅이 튼튼하고 부족함이 없었을 때는 나무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가 있는데, 땅이 흐트러지고 무너져 있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나무도 생존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단단하고 충분히 있어야 임플란트 생존율도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위의 뼈를 보강해 주는 것을 뼈이식이라고 합니다. 또 위쪽 턱에는 이제 관자놀이 부위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쪽 뼈가 없었을 경우에는 상악동 안에다가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상악동 이식술이 있고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잇몸병이 너무 심했거나 또는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한 이후에는 뼈가 너무 많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와 임플란트를 제거한 부위에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도두어 두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는 치조제 보존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다 심고 난 이후에 바깥쪽에 있는 연조직이 부족한 부위를 보강해주는 연조직 이식술도 있습니다. 요즘 임플란트를 처리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 외에도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임플란트가 뼈랑 잘 달라붙게 하는 거는 결국 표면 처리가 핵심 기술인데요. 수술하기 전에 임플란트 표면을 플라즈마라는 처리를 하게 되면은 뼈와의 결합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임플란트를 플라즈마 처리하는 플라즈마 임플란트 식립 수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임플란트 처리 표면 방식들도 발전되고 있으니까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것 같네요. 예전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수술이 임플란트인데요. 그럴수록 전문적인 병원과 전문적인 의료진을 만나셔야 건강한 치아를 되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고 있는 강남 임플란트 TV 김유경 이상명 원장이었습니다.